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을 좀 솔직하게 하는 편이라 네. 수입이 엄청납니다. 경기를 안 탄다는 측면이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되는 지금 당장 이거 끝나고 네. 바로 일강부터 시작하시는 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손해사정사 대표 교수님이시죠. 한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네. 손해사정사가 뭔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이제 금전으로 이제 손해액을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보통 이제 주로 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이제 주로 합니다. 네.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생각하면. 사실은 탄생이 네. 보험에서 탄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곳이면 사실은 어디든지 사실은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손해사정사 하면 보험 때문에 손해평가사 또는 계리사랑 같이 언급이 되기도 해요. 네네. 그러면 손해사정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해사정사라는 것이 어찌됐든 손해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고는 어느 시대든 언제든 항상 일정 수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안 탄다는 측면이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불황이나 호황이나 네, 그런 건 상관없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황일 때 더 그런 어떤 피해자라들과 피보험자들이 어떤 자기의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내가 정말 더 제대로 받고 싶다라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요, 손해사정업을 하는 네. 그런 인력과 수요가 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는 자격증 인원이 조금 이제 많아진 상태입니다. 많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법적으로 보험회사의 일정 비율을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이 회사에 들어가셔도 결국에는 손해사정사를 취득을 하셔야 돼요. 보험회사 쪽에 일을 하게 네, 된다면요? 물론 안 하시고 가셔도 되지만 어떤 승진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한계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어쨌든 자격을 갖고 있으면 채용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취업 어느 정도 T1은 확보됐다고 보면 될까요? 확보됐다는 표현은 조금은 어렵고요. 사실은 네. 우리 취업이라는 것이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예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로펌에 취직하는 것은 또 별개의 다른 일이 문제죠. 네.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자격증은 플러스로 생각하고 그 외에 사실은 스펙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탄탄히 해놔야 취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격증은 저는 그럼 왜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셨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내가 말랑말랑할 때 하면 좋겠죠. 이게 저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 네. 머리가 굳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릴 때 네, 공부를 지금 당장 이거 끝나고 네. 바로 일강부터 네. 시작하시는 게 좋죠. 한지영 교수님이 잘 네. 알려주실 거니까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격 취득 후 업계에 나갔을 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이제 취업, 회사로 취업하는 방법과 저처럼 이제 독립회사를 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취업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갈래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 무슨 보험회사, 네.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죠. 대기업 네. 보험회사와 이제 무슨 손해사정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라고 사실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봉 차이는 그대로입니다. 연봉 차이는 대기업 보험회사에 들어가시면 대기업 연봉 정도가 되고요. 손해사정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 정도 중소기업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무실을 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법인 회사를 차리셔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실 개인과 법인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법인을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이제 공신력이 생기고 큰 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딸 때 좀 그런 게 있죠. 안정적인. 하지만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그럼 교수님께서도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사실은
전문 자격인의 시장이라는 것이 네. 삶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 왜냐하면 능력과 결국에는 내 능력으로 일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어떤 보조인 어떤 영업을 해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직원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그러면 직원이 필요한 회사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주는 거고 네. 그것 말고 저희 같은 독립법인인데 보험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회사들은 아까 말한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라고 좀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죠. 네. 제가 듣기로는 손해사정사 경력이 11년이 네,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좀 경험 중에서 네. 좀 좋았던 일이나 이건 진짜 이 일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부분 혹시 있을까요? 매력적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안 타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꾸준히 내가 안정적인 한편의 어떤 일거리가 계속 있다라는 측면은 굉장한 메리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주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특히나 어떤 이 협상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법이나 약관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네.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네.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이랑 갈등을 생겨도 그것을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좀 보람차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성이 맞습니다. 일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렇겠네요. 네.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재물, 신체, 차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각각 좀 뭐 취득 후 진로가 다르다거나 뭐 유리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취업을 하신다면 네. 신체 손해사정사가 가장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신체 사고건들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시장 그리고 네. 자격증 합격자를 뽑는 수도 한 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취업이나 뭐 합격을 위해서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월등하게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차량 손해사정사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차량 손해사정사도 신체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우선이시라면 신체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저처럼 이제 독립을 하고 싶다 내가 그래도 일단은 신체가 유리하죠. 일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은 이거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더 네. 깊은. 그리고 조금은 영어도 뭐 잘하시는 분이라면 글로벌하게 가고 싶다 한다면 저는 재물손해사정사를 취득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네. 저희 회사도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0여 년 정도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삼풍사고 백화점 옛날에 삼풍백화점 네. 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큰 건들을 해왔었는데 장점들은 그런 큰 건들이 그 보수라고 하죠. 네. 수입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단점은 그런 사고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주력으로 가게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없을 때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은 저희 같이 독립시장에서는 네. 이런 재물손해사정사분들이 크게 살아남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처럼 뭐 신체랑 같이 이렇게 종합으로 네. 해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버틸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 하면은 재물손해사정 법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손해사정 법인들은 물론 국내 법인도 있는데 사실상 네. 외국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그런 큰 건들이 다 무슨 뭐 해상사고, 선박사고, 한강사고, 네. 항공사고, 뭐 운송사고 이런 거고 그건 다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외국계 회사고 네. 사실 이 신체 손해사정사는 좋게 표현하면 수익성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물론 당연히 전문가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글로벌하게 그리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 영역을 훨씬 더 깊게 좀 가져가시고 그것이 좀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셔도 자기 전문 영역들을 계속 좀 활발하게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물 손해사정사까지 같이 그것만 하시진 한다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고요. 먹고 사는 거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은 네. 리스크가 있고요. 손해사정사를 하신다면 일단은 신체 먼저 하시고 네. 여유가 되시면 재물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체는 필수고 조금 더 꿈이 있고 멀리 나아가보고 싶다면 재물까지 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사정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공부 방법을 네.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이제 자격증 시험 합격에 대한 얘기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어찌됐든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격할 때에는 뭐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강의에서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써요. 네. 매년 나오는 거, 1년 주기로 나오는 거, 2년 주기로 나오는 거 이렇게 있으면 1차에서는 이제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네. 한 2년 주기로 나오는 것까지 정도를 잘라서 그것을 최대한 반복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어떤 합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1차는 네.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주관식 이제 논술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 플러스 답안 작성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것들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차에서는 제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기를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네. 2차에서는 거기에 얹어서 이 답안 작성하는 훈련을 좀 이제 시켜드리고 있죠. 네. 그 한지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아마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서 말을 좀 솔직하게 하는 편이라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물론 저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저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저를 선택하신 여러분을 믿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제 네.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합격으로 가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그쵸, 네.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고 좀 더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를 전달해주는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네.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죠. 본인이기 네. 때문에 본인이 진짜로 열심히 해서 내 목숨 걸고 해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분들을 만나시더라도 사실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한지영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여러분 모두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하시고 모두 멋진 진로 꾸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 강의는 저는 개구리 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개념 구조 원리예요.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념 그리고 구조 원리 이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과정이 끝났을 때에 저는 출제자의 시각을 갖게끔 해드리는 것 이것을 최우선 목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든 이것이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효율성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키워드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강의마다 매 내용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우리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연상하듯이 키워드 트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제 강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 시대에도 유튜브에 오시면 이제 뭐 OT라든가 1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강사는 이런 스타일로 교육을 하는구나, 강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